안녕하십니까.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입니다. 7월 26일 일요일 유튜브 영상을 켰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시장이 상당히 이제 급락세를 시현하면서 주중에 반등세를 좀 시현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은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말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요? 별로 심기가 좋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우리가 상황들을 좀 놓고 보면 우리가 나름대로 희망의 트리거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시장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보여지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뉴스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월요일 날부터 시장의 반등의 트리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같은 경우 지수 12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공방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주도 일주일 내내 7천선을 중심으로 위아래 더군다나 120일 이동평균선 여기 회색이 보이시나요? 120일 이동평균선이 움직이는 구간.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을 볼 때 뭐 7,650, 6,500, 7,500 이런 어떤 절대 레벨단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50만 원 가면 팔아야지. 뭐 삼성전자 49만 원 가라 삼성전자 50만 원 가면 팔아야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삼성전자 49만 원 가서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물론 이제 49만 원에 파는 게 정석이긴 합니다만 목표가를 제시할 때 47만 원, 48만 원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50만 원 이렇게 딱 떨어지는 숫자에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올인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지금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12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딱 떨어지는 숫자, 그 다음에 7천이라는 딱 떨어지는 숫자가 다음 주 중에 만날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다음 주에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있죠. 그리고 많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있어서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구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6,500이라든지 6,000대까지 지수가 떨어질 확률론적으로 보면 저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안 떨어진다라는 확신이 아니라 확률론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적이 저조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60조 대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컨센서스를 상회하느냐 다소 하회하느냐라고 공방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두 가지 관점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점을 보느냐 선을 보느냐라는 관점입니다. 점을 놓고 보면 2분기가 흔들릴 수 있죠. 하지만 선을 놓고 보면 우리가 앞으로 3분기가 더 나아지고 내년이 더 나아진다라는 쪽에 많은 분들이 확신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두 번째 근거는 주말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에 있어서 나타난 상황들입니다. 거기서 이제 깐부회동이 있었죠. 3차 깐부회동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최태원 회장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장기 계약을 맺자라고 한다.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달라고 그런다. 이런 뉴스들이 주말을 도배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장기 계약을 맺겠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물건을 사가는 입장입니다. 물건을 사가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가격의 변동성이 만약에 떨어질 것으로 본다라면 굳이 장기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가격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물량을 구하기 어려울 경우에 장기 계약을 원하게 되죠. 파는 입장에서도 보면 지금 여러 가지 무슨 데이터 센터, 뭐 DRAM 가격 여러 가지 변동성 요소들이 있을 텐데 가격이 거의 올라갈 거라고 본다라면 굳이 장기 계약을 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지금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입장에서 보면 공장을 증설하는 비용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걸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안정적인 자금원들이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자금이라는 것은 공장을 증설하기 위한 자금이죠. 만약에 공장을 증설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 없다라면 그냥 가격 올라가는 대로 다 받으면 되겠죠. 그런 상태지만 지금은 돈이 필요하다. 두 번째, 공급을 받는 입장에서 놓고 본다라면 가격이 올라가든지 수량이 부족할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안정적으로 공급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장기 계약을 하자라는 거죠. 이 니즈가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공장 증설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고
공급받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실적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면 지금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놓고 본다라면 오늘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할 텐데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25만 원 구간, 요 구간이 아무래도 지수와 맞물리면서 저점을 형성하는 단기 구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차트를 좀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면 올라온 것이 높고 떨어진 폭보다는 올라온 폭이 넓기 때문에 이 차트를 보면 겁이 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이익을 만들어낸다라는 측면에 놓고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입니다. 일단 50만 원 부근까지도 가본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PER이 10배를 넘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38만 원이 고점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단언하기는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두 가지 요소, 목표가를 찍은 적도 없고 PER을 10배를 넘어선 적이 없다라면 38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조정은 긴 흐름으로 놓고 보면 주봉으로 놓고 보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단기 조정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유효할 수 있겠죠. 더군다나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올 거기 때문에 확정된 실적, 보험별 실적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그동안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 120일 이동평균선과의 룸이 조금 벌어져 있죠. 삼성전자는 좀 다릅니다. 다시 보면 삼성전자는 120일 이동평균선에 붙어 있습니다만 하이닉스는 120일 이동평균선에 좀 떨어져 있죠. 그래서 약간의 변동성이 좀 더 보일 수도 있고 저점을 조금 깨고 내려갈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120일 이동평균선 올라올 때까지 시간을 좀 벌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것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드는 생각은 삼성전자 어디까지 이 기간 조정이 나타날 것이냐? 결국은 하이닉스가 120일 이동평균선을 만나는 구간까지 다음 주 후반까지의 변동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월요일날 급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그런 어떤 계약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외국인들만 특별히 발을 빼지 않는다라면 긍정적인 모습이 월요일날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기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중동 문제가 일단 스탑이 됐습니다. 미국이 공습을 이제 멈춘 상태고 여러 가지 또 물론 뭐 막 혼란된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앞으로 더 공격을 하기 위한 잠깐의 멈춤인지 아니면 또 협상을 위한 멈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중동 이슈가 주말 사이에 조금 사그라들었어요. 그런 것들이 좀 보게 된다라면 시장에 있어서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다음 주가 되지 않을까. 저는 지금 이제 많이 조금 이제 힘드시고 괴로우시게 이제 주말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삼전 닉스와 관련해서는 희망을 버릴 필요는 없겠다. 그리고 삼전 닉스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희망을 가져야 된다라는 뷰를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견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영상을 찍기 전까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제가 생각한 거랑 다른 흐름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봤는데 지금 이제 그러한 요소들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저점 고점을 정확히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든지 정확하게 100%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가장 싸게 사고 싶고 가장 비싸게 사고 싶은 게 비싸게 팔고 싶은 게 투자자들의 모든 마음이지만 그거를 정확하게 한다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당장 1분 뒤를 모르고 내일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세상 일을 정확하게 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죠. 그렇지만 약간의 중기적인 텀, 약간의 중기적인 모멘텀을 본다라면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긍정적인 뷰를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이제 코스닥이죠. 코스닥 같은 경우 우리가 조금 봤을 때는 저점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제 희망의 트리거가 특별히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가 살아야 코스닥이 삽니다. 코스피 밀릴 때 코스닥이 같이 밀리죠.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라면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살아나야 이러한 역설적인 부분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영상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좀 말씀드리면
저는 월요일 날 만약에 밀리게 된다라면 뭐 그렇게 특별히 밀릴 것 같지는 않고요. 삼전 닉스에 대한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다. 밀린다 하더라도. 그리고 삼전 닉스에 대해서는 혹시 여유 자금이 있으시다라면 지금 구간에서는 적극적인 분할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 삼전 닉스 뭐 이재명 대통령도 그랬나요? 누가 그랬나요? 우리는 삼전 닉스가 있어야 우리 경제가 산다라는 거 당분간 인정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삼전 닉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월요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주말에 나온 뉴스들이 반영되고 그리고 반영된 이후에 바로 실적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기대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월요일 날 시장 보고 영상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쉬시고요. 월요일 날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